그날 며느리는 또다시 짓밟혔다. 하지만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드디어 움직였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한정희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도 규칙적인 생활은 그대로였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늘 검소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을 더 자주 찾았죠. 옷도 화려하지 않았고 액세서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평범한 할머니로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의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죠. 있는 사람일수록 티를 내지 않는 법이라고 그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는 각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렵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가까웠어요. 수진은 정희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밝은 성격을 좋아했고 수진은 정희의 따뜻함을 믿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뭔가 억지로 밝게 구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예전만큼 경쾌하지 않았고 말끝을 흐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수진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럼 언제든지 괜찮지.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어머니랑 백화점이라도 갈까 해서요. 쇼핑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요. 정희는 수진의 말투에서 무언가 걸린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부드럽게 대답했죠. 좋아, 그럼 토요일 어때? 내가 백화점 근처로 나갈게. 네, 고마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테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수진은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조금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졌고 웃을 때도 어딘가 억지스러운 느낌이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수진아. 얼굴이 좀 상기됐네. 요즘 많이 바쁘니? 아, 네, 조금요. 수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수진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은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성복 매장에 들어서자 수진이 원피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연한 베이지색의 단정한 디자인이었죠. 정희는 그것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예쁘네. 한번 입어볼래?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한번 입어봐. 내 피부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서 원피스를 입고 나온 수진의 모습은 정말 예뻤어요. 정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거 사자.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 비싸요. 비싸긴. 내가 살 거야. 며느리 옷 하나 사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 정희는 단호하게 말하며
계산을 했습니다. 수지는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 표정 속에는 감사함도 섞여 있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쇼핑백을 들고 서 있는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고개를 돌렸죠. 밖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남자도 수진을 알아본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을 움츠리며 남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정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아, 저 사람 아는 사람이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작게 끄덕였을 뿐이었죠.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그동안 감춰왔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고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수진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자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죠. 정희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김수진 씨 아닌가? 여기서 다 보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죠. 남자는 그런 수진을 보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퇴사하고 나니까 어때? 재취업은 됐어?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지? 정희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남자는 정희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말이죠. 며느리 옷 좀 사주세요. 백화점까지 왔으면 좀 제대로 된 옷을 입혀야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수수하게만 입고 다녀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그런 시선들을 즐기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검소하시긴 하네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며느리한테 잘해주던데 어머니는 좀 옛날 스타일이신가 봐요. 정희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팀장님, 그만하세요. 제발요. 남자는 팀장이라 불렸습니다. 설도훈, 수진의 전 직장 상사였던 거죠. 도훈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 맞다. 내가 퇴사할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어머니는 아세요? 이 친구 회사에서 꽤 말썽 많았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훈이 먼저 나가면서 말했어요. 그럼 즐거운 쇼핑 되세요. 아, 근처 저렴한 식당 추천해 드릴까요? 정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을 뿐이었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한 사람 때문에 어머니까지. 괜찮아. 저 사람이 내 전 직장 상사구나. 수지는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내 표정 보면 다 알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손수건을 꺼내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두 사람은 백화점 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웨이팅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수지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죠. 어머니, 여기 사람 많은데 다른 데 갈까요? 괜찮아. 우리 들어가자. 정희는 수진의 손을 이끌고 레스토랑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또다시 도훈과 마주쳤어요. 도훈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정희와 수진을 보더니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 두 분 예약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거든요. 만석이라고 하세요.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정희를 보며 공손하게 말했죠.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 예약이 꽉 차서요. 다음에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정희는 잠시 직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약했습니다. 최상층 라운지로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훈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라운지요? 거기는 특별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빛이 도는 검은색 카드였어요. 직원이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정희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여사님.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직원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진이 작게 물었어요. 어머니, 라운지 회원이세요? 응, 오래전부터. 그런데 왜 말씀을? 정희는 수진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있는 사람이 다 티내고 살면 불편하잖니. 하지만 내 가족이 당하는 건 다른 문제야.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층 라운지는 조용하고 우아했어요. 창밖으로는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직원이 두 사람을 창가 쪽 최고의 자리로 안내했죠. 자리에 앉으면서 수지는 레스토랑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금속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수진이 그것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본 라운지는 한정의 여사의 기부로 설립되었습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메뉴판을 펼치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명패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수진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놀랐지? 나도 사람 사는 거 비슷해. 다만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아래층 어딘가에서 도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뭔가 물어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명패의 글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정희는 메뉴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파스타 좋아하지? 여기 크림 파스타가 맛있어.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
어머니가 이 라운지를 만드신 거예요? 기부했다고 했잖아. 만든 건 아니고 지원한 거지. 오래전 일이야. 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수진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놀랄 것 없어. 그냥 여유가 좀 있을 때 좋은 일 하자 싶어서 한 거야. 근데 덕분에 라운지 회원이 됐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있는 티 내고 사는 게 편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조용한 게 좋더라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래서 만난 그 사람 설도훈이라고 했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니?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죠. 네, 맞아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을 뿐이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팀장님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기다렸어요. 팀장님은 사람을 차별했어요. 돈 있는 집 출신이면 잘해주고 평범한 집안 출신이면 무시했죠. 저는 평범했으니까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들었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회의 때 제 의견은 무시하고 업무 지시도 반말로 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어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커피 심부름, 개인 서류 정리, 심지어 팀장님 자녀 학원 상담 예약까지 시켰죠. 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가 보다 싶어서요.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이 제 출신 학교를 물어봤어요.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비웃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혼자 울다가 잠들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고서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팀장님이 실적을 부풀려서 보고했는데 나중에 들통났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저한테 떠넘겼어요. 제가 작성한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팀장님은 직급이 높으니까 회사는 그쪽 말만 믿었어요. 결국 저한테 징계가 내려졌고 저는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누군가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레스토랑 총괄 이사였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공손하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방문하신다는 연락을 못 받았네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들렀어요. 며느리랑 함께요. 이사는 수진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래층에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직원들이 조금 소란스러웠다고 들었는데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드릴게요. 이사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정희가 이렇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죠.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요리들이었어요. 정희는 포크를 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먹자. 배고프잖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수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겪은 일들 다 억울했겠다. 어머니. 근데 말이야.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하지 않겠니? 수지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조금만 기다려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정희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라운지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곧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설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직원을 밀치고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그는 정희와 수진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훈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까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서요.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려고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훈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도훈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사님, 저 며느리분 사실 제 회사에 있을 때 문제가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도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죠. 제가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운지 안의 다른 손님들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 있었는지 도훈의 말이 멈췄죠. 정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라운지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도훈은 그 모습을 보며 멈칫했지만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 말이 좀 거칠게 들렸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훈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단호했는지 도훈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개 들어.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정희는 손수건을 꺼내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내가 그동안 당한 일들을 하나씩 말해봐.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3년을 일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일도 재미있었고 동료들도 좋았죠. 근데 팀장님이 오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팀장님은 사람을 차별했어요. 집안 배경을 물어보고 학벌을 따지고 심지어 부모님 직업까지 캐물었죠. 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서 무시당했어요. 아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훈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정희의 눈빛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업무와 관계없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개인 심부름이요. 커피 사오기, 세탁소 찾아가기, 자녀 학원 등록 대신해주기. 저는 직원이지 가정부가 아니었는다. 라운지 안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업무의 일환이었어요. 팀워크를 위한 거였다고요. 정희는 도훈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수지는 한숨을 깊게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제 출신 학교를 비웃었고 집안 형편을 놀림거리로 삼았죠.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허위 보고서, 조작 사건의 책임을 저한테 떠넘겼어요. 팀장님이 실적을 부풀린 건데 제가 작성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했죠. 저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회사를 나왔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정당하게 일했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문제였다니까요. 정희는 천천히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설도훈 씨, 당신은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나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KJ 인베스트먼트 산하 계열사에 있습니다. 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몇 번의 터치 끝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사팀장님? 저 한정희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이어갔어요. 설도훈이라는 직원 아세요? 네, 맞아요. 그 사람 인사 기록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특히 최근 3년간의 업무 평가와 내부 징계 기록이요. 정희는 잠시 전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내일 아침 제 사무실로 상세 보고서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설도훈 씨, 당신이 다니는 회사 제가 대주주입니다. 라운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진도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KJ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30년 전에 설립한 회사예요. 지금은 아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주요 인사 결정은 여전히 제 손을 거쳐요. 도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를 괴롭힌 일, 허위 보고서로 책임을 떠넘긴 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내부 감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도훈은 무릎이 꺾이는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죠. 내일 아침 인사팀에서 당신을 부를 겁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수진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은 오늘로 끝날 겁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총괄 이사를 불렀습니다. 이사님, 저분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직원들이 도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도훈은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수진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 회사 대주주세요? 응. 오래전에 만든 회제입니다. 지금은 내 시아주버니가 운영하고 있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죠. 정희는 수진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내 억울함은 반드시 풀릴 거야.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온 도훈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부축하며 아래층으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도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도훈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말도 안 돼. 그 할머니가 대주주라고. 그럴 리가 없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여사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닥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여자가 먼저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어요. 도훈은 직원들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백화점 밖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려야 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지금 좀 급한데 내가 알고 있는 김수진 관련 자료 있지? 그거 나한테 당장 보내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확인 좀 하려고. 빨리 보내줘. 전화를 끊고 도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수진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편 라운지 안에서는 정희와 수진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팀장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미 손은 써뒀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그래도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시는 게. 수진아. 정희는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야.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충분히 피곤했을 거야.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다니.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니. 오히려 조용히 사는 게 더 편했어. 하지만 오늘처럼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말한 거지. 내 가족을 지켜야 할 때는 달라지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출구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여사님. 정희와 수진이 뒤를 돌아보니 도훈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숨을 헐떡이며 정희 앞에 섰습니다. 여사님, 잠깐만 들어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저는 억울해요. 도훈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자료 좀 보세요. 김수진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훈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 업무 실수도 많았고요. 동료들과도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허위 보고서는 진짜 이 사람이 작성한 거라고요. 도훈은 서류를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지 않고 도훈을 바라봤어요. 그 서류, 진짜예요? 당연하죠. 회사 기록이에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몇 장을 넘겨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이 서류, 누가 작성했나요? 회사 인사팀에서 작성했어요. 날짜는요? 도훈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작년쯤이요. 정희는 서류를 도훈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서류, 오늘 급하게 만든 거잖아요.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종이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프린트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날짜 표기도 이상해요. 우리 회사 양식이 아니에요. 그게. 설도훈 씨,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발악하면 할수록 당신만 더 불리해져요. 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괴롭힌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일을 못해서 제가 지적한 거라고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도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도훈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도훈 씨.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 앞에서 제 며느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서 증거라고 우기고 있고요. 여사님, 그게 아니라 이제 충분해요. 내일 회사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진실이 밝혀지겠죠.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도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돈 있다고 다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정희는 수진과 함께 백화점을 나갔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두 사람은 조용히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용히 참고 살았으면. 수진아,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니? 아니야. 억울한 건 풀어야 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희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가 출발하고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큰 회사의 주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차가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시동을 끄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오늘 푹 쉬어. 내일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
가족이잖아. 들어가서 쉬렴. 수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KJ 인베스트먼트 본사였죠. 이미 저녁 시간이라 건물은 어두웠지만 최상층만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여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들 좀 만나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편히 올라가세요. 정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책상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아들이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당한 일, 도훈의 행동, 그리고 자신이 개입한 이유까지요.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설도훈이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팀에 지시 내렸어. 상세조사 들어가게.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배웅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수진이 다시 일하고 싶어 한다면 저희 회사로 오는 건 어때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수진이 스스로 선택하게 놔둬야지. 우리가 너무 나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거야.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정희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도훈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도훈은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들었어요. 그리고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정의 KJ 인베스트먼트.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자료들이 쏟아졌어요. 정희가 30년 전 작은 투자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키운 이야기였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정희가 있었어요. 당당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진짜였어, 진짜 대주주였다고. 도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식욕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거든요. 오전 10시쯤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잘 잤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요? 나도 잘 잤어.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 네, 괜찮아요. 그럼 12시에 지난번 그 레스토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수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어머니를 믿기로 했어요. 같은 시각 도훈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훈은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인사팀에서 찾으신대요. 지금 당장 오시래요. 도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다리가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감사팀 직원들,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까지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도훈 팀장, 앉으세요. 도훈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최근 3년간 당신의 업무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첫째,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둘째,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책임 전가. 셋째,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사팀장은 계속 말했어요. 특히 김수진 전 직원에 대한 거는 심각합니다. 당신이 그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결국 퇴사로 몰아간 증거가 확보됐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도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최종 결과에 따라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도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약속 장소인 백화점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하니 정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이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희는 수진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네, 어머니. 수진이 자리에 앉자 정희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어요. 수진은 그것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회사에서 연락 오셨어요? 응,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 왔어. 조사가 시작됐대. 그럼 팀장님은 정직 처분 받았어. 그리고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야. 수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정희는 그런 수진의 마음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 조금요 그래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마음씨네. 하지만 수진아,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해. 그게 공정한 거야. 네, 알아요. 그래도 수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관대한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너한테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 오히려 끝까지 거짓말로 너를 모함하려 했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도훈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곧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직원들을 밀치고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와 수진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죠. 여사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도훈은 테이블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정직 처분이라니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제 말도 안 들어보시고. 설도훈 씨, 진정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요. 그건 당신이 진작 생각했어야 할 일이에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당신은 수진을 괴롭혔어요. 부당하게 대우했고 결국 회사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어제는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 수진을 모함하려 했어요. 그건 제가 급해서 그런 거였어요. 급하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사람을 짓밟아도 되나요? 도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돈이 없으면, 학벌이 낮으면, 집안이 평범하면 함부로 대했죠. 저는 그냥 일을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을 잘하는 거랑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았어요. 그게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아세요? 도훈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먼저예요. 라운지 안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설도훈 씨,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오만함과 비겁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도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정희는 총괄 이사를 불렀습니다. 이사님, 저분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백화점 전체 출입을 금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경비원들이 다가와 도훈을 부축했습니다. 도훈은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어요. 라운지 입구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도훈은 결국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내 억울함은 풀렸어. 그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네, 어머니.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 앞날을 응원할게.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편 백화점 밖으로 나온 도훈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갈 뿐이었죠. 도훈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만함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어요. 도훈은 천천히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수진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다시 일을 찾아보려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와 백화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제 수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어요. 정희는 그런 수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네. 네, 어머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거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다는 걸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자면 긴 얘긴데 젊었을 때 나는 정말 가난했어. 시골에서 올라와서 손에 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둘이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 하루 종일 일했지.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도 쉬지 않았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어. 그러다가 작은 투자 기회가 왔지. 남편이 말렸어.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는 도전했어. 그게 지금 회사의 시작이었지. 그렇게 큰 회사로 키우신 거예요? 응. 30년이 걸렸어. 실패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 갑자기 친절해지고, 갑자기 존중하고. 그게 싫었어. 그래서 조용히 사신 거예요? 그래.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봐주길 바랐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달라. 내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어머니, 수진아, 있는 사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야. 돈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 정희의 말에 수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지는 집에서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이었죠. 그때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저녁 같이 먹자. 네, 어머니. 몇 시에 갈까요? 6시쯤 와. 수지는 저녁 무렵 정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 밥 다 됐어. 손 씻고 와.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정희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셨어요? 오늘 시간 있어서 천천히 만들었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 더 맛있었어요. 수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사실 오늘 너 부른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퇴직금이야. 네, 퇴직금이요? 응. 내가 전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사했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한 거 있잖아. 내가 회사에 요청해서 다시 계산했어. 수지는 놀라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꽤 두툼한 금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이야. 그리고 말이야.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추천서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 계열사 중 아무 곳이나 지원할 수 있어.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수진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바로잡는 것도 당연하고.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야. 수지는 정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희는 그런 수진의 등을 다독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지는 진정했습니다. 얼굴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만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저녁 노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하고 진짜 가족은 곁에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말이 아니라 품격으로 하는 법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것들.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